정말 여러분들 기운들 받아가시라고 제가 특별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따끈따끈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든 정유미 검사장입니다. 정유미 검사장님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판일기에도 2번이나 나오셨고 정말 어이없는 인사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검사장으로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비판글 썼다고 몇 달 만에 다시 쫓겨났잖아요. 어디로? 대전 고검검사로. 검사장이 일선 고검 검사, 그 한직으로 분리되는 고검 검사로 이렇게 강등발령이 난 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거기다가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이게 조직이 뭐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뭐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내용의 풀을 하면서 인사 취지를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인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사실 이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같이 냈습니다. 인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냈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집행정지가 안타깝게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도 많이 하시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 갖다 박수를 쳤어요. 자 봐라. 이 정치검사가 결국 이렇게 당연한 규결로 소송도 패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12일이니까 11일이죠. 오후에 이제 1시에서 2시 사이에 선고가 났는데 정말 사필 규정입니다. 아주 승소의 기쁨을 받아든 정유미 검사장님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정유미 검사장님 이렇게 웃는 모습 제가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 과거 사진 보면은 다소 이렇게 조금 어둡고 좀 묵묵한 표정으로 그렇게 계시다가 어제는 딱 승소하고 나서 이 법정 밖을 나가는 이 환한 미소를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유미 검사장님 사실 이 자리에도 좀 모시고 싶었는데 또 대전 고검이시잖아요, 소속이. 그리고 연가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안타깝게 못 나오셨지만은 제가 특별히 전화를 한번 좀 걸어보려고 해요. 혹시 받으셔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려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조금 걱정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소송이죠. 왜냐하면은 법상으로도 검사장을 이렇게 일선 고검검사로 강등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내부 규정상으로도 검사장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제한이 있습니다. 그 자리 중에 끝자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글 썼다고 이렇게 쫓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소송은 할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진 소송인데 이게 오래 가고 또 한 번 선고가 미뤄졌었어요. 원래는 지방선거 전에 선고일자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뤄지길래 이거는 2가지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가 조금 안 좋을래서 이게 한 번 더 다듬는 건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정유미 검사장 손을 들려고 하는 건데 선거 전에 하면 괜히 눈치 보이는 거라서 한 차례 좀 미루는 건가? 그렇게 2가지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다행히도 2번째 조기 결과가 어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님한테 어제 법정에 직접 나가셨거든요. 법정에 앉아서 이 선고를 들으실 때 소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여러 가지를 제가 대신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유미 검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바로 받으셨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그 기자가 가서 듣잖아요. 네. 이게 이 처분 사유 중에서 하나는 인정이 된다고 할 때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조마조마가 아니고 네. 약간 좀 참담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계속 귀에 울려가지고 네네네. 이게 뭐가 잘못됐나? 아니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저희는 깨끗하게 잘 들립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저는 표현의 자유를 네. 굉장히 저는 뭐 법률가로 활동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넓게 보는 편이기도 했지만 네. 사실 제가 쓴 글을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글이라고 판단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의 표현을, 제 글 정도의 표현을 용인을 못 해줄 정도의 사이라면, 네.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거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그거를 한번 좀 보고 가실게요. 어떤 글을 쓰셨는지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아무튼 네, 그래도 그 주장은 좀 말이 안 되게 어쨌든 기각이 됐지만은 결국 이제 승소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요인이 좀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세요? 어,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 기본적으로 그런 인사를 음. 해본 적이,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네, 맞아요. 진짜 사상 예. 초유의 인사였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네. 법령도 위배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또 인사라는 게 이제 뭐 굳어진 관행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예. 거를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금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네, 법원이 손을 들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에 탈을 쓴 징계 아니냐 사실. 맞습니다. 네, 법원이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한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도 지금 네, 그 판결문을 보니까 네, 목적 자체가 음, 저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제 네, 행해진 인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침입적 처분이기 때문에 네, 네, 거의 네. 징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절차적인 걸 지켰어야 했다. 네, 네, 소명기에도 네, 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징계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도 다툴 여지가 생기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이 만약에 너 그런 거를 썼어, 너 안 되겠어, 징계 이렇게 했으면은 징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절차상 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또 심리도 네네. 까다로운데 그거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사를 한 거죠. 그렇죠. 편법을 네, 쓴 거죠. 네, 그거를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고. 네네. 네. 근데 이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더 이전에 저기 법무연수원 검사장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죠. 일단 가집행위 선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확정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아, 그 외에 또 추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지 말지 이거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추가로 집행정지 이렇게 1심이 승소를 했으니까 네? 1심이 승소를 했으니까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검토를 하신다. 네, 근데 저는 예. 이미 이제 이사도 했고 대전으로 네네. 여기서 거금에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이렇게 진천으로 이사를 해서 뭐 새로운 업무를 한다 이게 좀 저한테도 하긴 또 그러네요. 딱 좋은 일만은 아니라서요. 네네네. 그러네요. 아무튼 정말 진짜 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실 인사 탄압을 당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예. 아니, 그 법원도 그거 어제 이제 그 부분이 좀 주목이 가더라고요. 이 인사는 나가라는 인사다. 네네. 네. 이 나가라는 인사를 이렇게 할 거면은 당사자한테 방어 기회도 줘야 되고 진술권도 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아,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들이 벌어져도 상당수의 검사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다 꼭 참고 있잖아요. 근데 네. 김 박상용 검사도 그렇지만은 검사장님도 정말 홀로 혈혈단신으로 외로이 이 거대 조직하고 거대 여당하고 맞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안 힘드세요? 뭐,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그쵸.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뭐 음, 검사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응원도 많이 해주고요. 네, 어저께 선거 끝난 뒤에도 네. 후배들의 대체적인 반응이 음. 이제 뭐 한번 숨은 좀 쉬어진다 뭐 이런 맞아. 얘기들이 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한번 숨 좀 쉬어진다.
아, 네. 진짜 그러네요. 그래도 정말 어쨌든 법원은 뭐 이유야 좀 그렇지만은 뭐 원칙대로 판결을 했고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에서도 그래 한번 숨은 쉴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보람 있어요. 아, 진짜 정말, 아, 사실 그래요. 사실 검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당한 것도 없지만은 이런 인사 당했을 때 보통은 아예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가지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맞서 싸우셨고 그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또 이렇게 승소 결과까지 이끌어내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네. 나갈 줄 알았지만 저는 나가지 네. 않습니다. 나갈 줄 알았지롱. 여러분 보셨죠? 예. 나갈 줄 알았지롱. 나는 싸워 이긴다. 정말 아, 이런, 네.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죠. 아, 맞다. 네. 멋지세요. 진짜 역시.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도 정말 법리대로 싸워서 이기신 거잖아요. 이 그렇죠. 법정에서. 네. 당당하게 허용된 이 법정 투쟁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쟁취를 하셨고 우리들이 다리 옆에서도 응원을 하고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아주 성취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생각해보면 뭐 이게 이제 이런 뭐 검사 인사 뭐 이 시스템 이런 걸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있을 때 뭐 원래 그래 왔나 보지 뭐 음. 원래 그렇게 하나 보지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면 이게 약간 이 비정상적인 게 국민들께는 정상으로 별것도 아닌 걸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네. 아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틀린 네. 거다. 절차도 위반이고 법도 위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계속 이게 틀렸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의미 있는 선고가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그 나오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법무부 스스로도 이게 절차 위반을 그 인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사 도중에 뭐 인사 규정을 바꿔가지고 네. 검사장을 이제 그런 직위에 보낼 수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건 자기네를 스스로도 위법한 인사라는 거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해놓고 네. 뭔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게 법에 맞는 건지 절차상 맞는 건지 뭐 규정에 틀리진 않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사전에 네.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뭔가를 하는데 네.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거는 일단 질러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규정을 되게 유리하게 좀 왜곡 해석을 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해놓은 일을 정당화시키는 좀 그러니까요. 순서를 바꾸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자꾸 계속되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이 나면 돌아가실 텐데 네. 돌아가셔도 또 법무부가 인사 규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또 이런 인사가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뭐 다시 소송을 내실 건가요? 좀 뭐 너무 먼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미리 생각해 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아유, 일단 그때 맞아요. 가서 생각해 정말. 보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유미 검사장님, 지금 전국 검사가 2,000명인데 정유미 검사장님 한 분의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을 실는 게 아닐까. 아마 후배들도 그렇고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후배 검사들이나 아니면 좀 국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검찰을 자꾸 공격 대상으로 삼으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검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건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건 그냥 그쪽에 집중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자꾸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국가의 시스템을 그렇죠. 무너뜨리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네,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뭐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건물 네, 하나 주고 사람들 거기 바로 발령낸다고 해서 네, 국가의 이제 기능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자꾸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기능을
이렇게 훼손을 하니까 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 또 요즘 선거인 사태도 보면 네.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 선진국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깐요. 이제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시스템이 무너지면 네. 그렇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네.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네.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깐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음. 좀 국민적인 감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도 혹시 저희가 인제 뭐 힘든 일 있으실 때마다 옆에서 저희도 응원 보내 드리고 해서 같이 한번 잘 싸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 말씀 감사합니다. 주셔서 제가 지금 네. 제 목소리가 계속 울려 가지고 제가 말을 네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안 들리는데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제대로 잘했나 네. 모르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저 전화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언제 네네. 또 기회 되면 또 판 얘기 한번 나와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어떡해. 정유미 검사장님 너무 기분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어제의 판결은 이게 정유미 검사장의 1심 승소로 일단 끝났는데 아마 법무부가 항소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라운드로 갈 것이고 2라운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조금 내용을 조금 짚어볼게요. 또 판읽기니까 일단 이제 소감을 들으신 부분하고 또 실제로 판결이 법원이 뭐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유미 검사장 이렇게 승소 판결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인사가 아니라 사표 내라는 협박이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초고속으로 보복성 전보 인사를 냈다라는 겁니다. 창원지검장에서 저기로 발령이 났잖아요. 그리고 법무연수원으로. 법무연수원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한지 경고성 인사인데 그러고 나서 불과 수개월 만에 또 고검검사로 발령이 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유미 검사장은 이 인사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위법은 인정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법원도 이례적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이 인사의 직접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직유도 이렇게 하면은 너 사표 안 내고 배기겠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욕을 줘가지고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려는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법원도 간파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방어권이 원천 봉쇄됐다. 이렇게 불리한 인사를 하려고 그랬으면은 방어권을 줘야 됩니다. 본인이 징계를 받는 사실상 징계성 인사를 받는 데 대해서 당신이 왜 어떤 입장인지 그런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징계 정탈을 잠탈이라는 게 어려운 용어로 그러니까 애둘러서 우회적으로 피해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은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게 되면은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이의 신청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뭐를 냈다? 인사를 냈다. 인사를 하면은 뭐가 편하냐면 법무부 입장에서 인사는 인사권자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피해갈 여지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사실상 이거는 징계인데 이걸 징계를 인사로 했어? 너 이거 꼼수 썼네? 너 안 되겠어. 라고 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재량권이 너네 있지만 이거 너무 심하게 일탈한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점잖게 판결문이 써있는데 쉽게 말하면 야, 법무부 너네들 징계할 자신은 없지. 그러니까 인사권 남용해갖고 사람 바보 만들어서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이거 다 티나. 이거 위법이야. 라고 어제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설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제 법무부가 무슨 이유로 징계를 했는지 거기에서 인정된 건 뭐고 인정이 안 된 건 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유미 검사장님도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법무부가 주장한 징계 사유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창원지검장 시절에 명태균 공천 개입을 부실 수사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요. 부실 수사했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 시민단체 고발장밖에 없습니다. 고발장에 이름 올라 있으니까 너 피의자네. 그래 의혹 있네. 이러고 지금 징계를 청구를 해서 징계를 내린 겁니다. 징계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처분 사유를 인사의 사유로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이게 더 웃기는 거죠. 사실 인사의 사유로 시민단체 고발장에 이름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마치 혐의 사실이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언론에 의혹이 제기되거나
피해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부실수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법제가 고발장 들어가면 무조건 피해자로 그렇게 적시가 됩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징계 사유로 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 명태균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1심, 2심까지 무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돈을 안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도 무죄가 났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다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기소해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처분 사유 법무부가 주장한 건 이거였습니다. 정검사 사장이 이제 내부장 이프로스에 쓴 글인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이 이제 그거였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법무부가 결정한 이후에 그런 내용을 썼었습니다. 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법무부에서 야, 너 이렇게 동료 선후배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써서 조직을 갖다가 망신을 시켜 이러면서 검사장을 이 고검검사로 강등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런 글들이 검찰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어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으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어떠세요? 아니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대장동이란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가는 이 사건을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 그것도 검찰의 수장이 거기에 대해서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이다 이 얘기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법원이 좀 웃긴다고 봐요. 웃긴다는 표현은 이건 제 표현이고 정혜미 검사장 뭐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도 처분 사유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 이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이렇게 단시간에 검사장을 갖다가 몇 개월 만에 고검검사로 전보시키면서 사실상 징계 처분을 하면서 이거를 인사로 우회한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한 게 이제 어제 판결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정유미 검사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사실 뭐 바라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칙을 지켜달라는 기존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을 여러분들 두 눈 뜨고 지켜보시고 우리 다 우리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달라라는 그런 아주 소박한 요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박한 바램 우리가 앞으로도 정유미 검사장님 같은 이런 의로운 분들하고 같이 좀 손잡고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유미 검사장님 더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통쾌한 승리의 소식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이번 클립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